세계적인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도 천편일률적인 여성상과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캠페인들로 문매를 맞고 매년 전 세계를 무대로 옮겨다니며 진행한 화려했던 연말 행사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를 중단했죠. 천편일률적 미의 기준을 제시하는 패션쇼 메시지가 사회적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소구하지 못하면서 몇 년 동안 시청률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다양한 신체 사이즈와 인종, 그리고 트랜스젠더 등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매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L 브랜드는 패션쇼 종료가 확정된 해에 3분기 매출은 26억 8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27억 8천만 달러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매운동에 불을 지핀 논란의 주인공 빅토리아 시크릿 마케팅 최고 경영자인 백인 중년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에드라잭을 회사에서 퇴출시키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를 카탈로그 모델로 기용하는 등 대중들의 눈에 비친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퇴출된 마케팅 최고 경영자 에드라잭은 2018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를 앞두고 치러진 보그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나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무대에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랜스젠더나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빅토리아 시크릿이 보여주는 판타지의 본보기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며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에드라잭은 부주의했다고 사과했으나 논란은 계속되었으며 빅토리아 시크릿 불매운동과 함께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란제리 브랜드로 군림했던 빅토리아 시크릿은 마른 모델만 패션쇼에 세우는 등의 기존 방식을 고집하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과 대조적으로 한 한국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캠페인이 다양성을 고려한 캠페인을 진행해 레딧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방 화장품 라인일 광고 모델을 흑인 모델로 기용한 캠페인의 광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죠.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기에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의 피부톤이 거의 비슷합니다. 해외 경험이 많지 않은 저이지만 북미 쪽에서 잠깐 지냈던 시절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가 맥매장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수많은 색들의 파운데이션을 봤을 때의 기억인데요. 한 벽면을 꽉 채운 엄청나게 다양한 톤의 파운데이션 제품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사는 장소라면 당연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당연한 일이 놀랍게 다가온 저는 저희 우물안 개구리 같은 좁은 시각에 다시 놀랐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업계는 한류의 바람을 타고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도약기에 놓여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 그러했듯 무소불위의 영원한 파워를 가질 것 같던 영향력도 변해가는 니즈를 수용하고 새롭고 올바른 시각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례가 증명하듯 한국의 화장품 업계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류 콘텐츠들로 인해 불어오는 순풍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다양성을 고려한 캠페인 방식은 그러한 움직임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한국 브랜드의 더욱 어두운 톤의 모델들이라는 제목으로 레딧에 게재된 포스팅에 달린 여러 개의 댓글 중 몇 개 추려와 봤는데요. 지금부터 댓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모델을 기용하고 있다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아. 피부색이 어두운 아시아인, 특히 동남아시아인과 남아시아인도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촉촉해 보여요. 나는 여기 사막에 있어요. 나 또한 사막에 살고 있어.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꿈꿉니다. 와우, 내 사진이 레딧에 올라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특히 뷰티 섹션에 말이야. 정말 대단한 일 같아. 글을 올려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업계는 확실히 변화하고 있어. 한국에서 처음 모델링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어디에도 나의 색은 없었던 것을 기억해. 내가 화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파운데이션을 시도하든 간에 일종의 유령 같은 얼굴로 끝나거나 스릴러의 마이클 잭슨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 대부분의 광고에서 내가 기용되지 않았지. 스페인에서 잠시 일할 때는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사서 스스로 메이크업을 배웠어. 때때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없었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것 같아. 다양한 유색 인종이 사용할 수 있는 유럽 브랜드인 세포라가 오픈되고 맥 같은 브랜드도 우리의 색상을 오픈하기 시작했어. 요즘에는 촬영할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는 현장이라면 열의 9은 내 피부색에 가까운 제품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맥 또는 이와 유사한 브랜드야. 그러나 나는 나만의 작은 메이크업 키트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 색상을 블렌딩하는 것보다 내 피부색에 맞는 것을 구입한 화장품이 사용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한 일이야. 한국과 다른 브랜드들은 어두운 피부 또는 일반적으로 유색 인종들도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분야가 참여해야 할 시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야.
특히 요즘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피부색의 보편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원하거나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메이크업을 하기를 원하잖아. 미용 산업이나 모델 연예 산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려줘.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모두 알려줄게. 와우, 안녕. 나는 너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어. 너의 모델링 작업이라던가 특히 패션 작업물을 보는 것을 좋아해. 그런 모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니 너무 기뻐.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의 한국 생활과 모델 경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진정한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삶과 속도의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야.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생명공학을 전공한 과학자였어. 나이에 비해서는 경험한 인턴십과 다녔던 직장이나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의 커리어는 좋았어. 하지만 인생이 급적으로 변하던 시기여서 생활 방식에 변화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 궁극적으로 나는 박사 학위를 받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22살인가 23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늙어 있을 것 같았어. 10년 정도는 걸렸을 테니까. 완전히 멍청한 생각이었지만 그 나이엔 정착하거나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드는 것 같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요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변화를 주게 됐지.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필요했어. 그때 나는 에픽 프로그램을 선택했어. 시골에서 2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서울로 이사해서 한국의 MIT 공대 같은 카이스트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지원서 작성에 실수가 있어서 붙지 못했어. 그 뒤로 무작위로 모델 대회에 참가하여 3위를 차지했고 그 일은 내 모델 인생의 역사로 기록될 일들로 남았지. 나는 올해 30살이 되었고 내 논리가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너무 급하게 생각했고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렇지만 내 인생이 바뀌게 된 일로 한국에 와서 기뻐. 한국이 제2의 고향 같고 계속 여기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동안 나는 한국어가 향상되었고 나만의 TV쇼를 잘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경력은 잘 진행되고 있어. 지금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이러한 브랜드가 판매하고자 하는 해외 고객을 대표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남아시아인, 피부색이 어두운 민족,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블라시아, 한국인, 일본인 등의 지역에서 억압받는 소비 동향을 대표하고 축하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응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나도 모든 억압받는 문화권을 대표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진전은 느리더라도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적어도 이런 캠페인들이 불러오는 반응 중 일반적인 긍정적인 반응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표현을 원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회사들을 더욱더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다양성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